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다시 또 배워야 될 게 뭐냐? 중력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자, 중력은 뭐냐면 힘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당기는 힘이냐? 지구가 질량을 갖는 다른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즉, 요 경우는 지구가 다른 물체를 당기는 힘이다. 그러면 중력이라는 힘은 어떻게 되냐? 이 힘은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만류인력 공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G라는 상수 곱하기 R 제곱 large m small m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요 G는 무엇이냐? 얘는 만류인력 상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R은 무엇이냐?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 mm은 무엇이냐? 각 물체의 질량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 같다 해서 우리는 아까 힘은 질량과 가속도다라고 했으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라고 하면 요 m이 무엇이 되느냐? 이 m은 물체의 질량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큰 M, 대문자 M은 무엇이냐? 지구의 질량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자, 따라서 요 두 식을 놓고 나면 어떻게 되냐? 가속도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이 가속도는 라지 G 곱하기 R 제곱의 라지 M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얘 G 값 상수고, R 값 일정한 상수고, 지구의 질량 일정한 상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정한 상수가 되는데, 그 값이 얼마냐? 약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구가 당기는 중력에 의한 가속도다 해서 그래비티 액셀러레이션의 G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는 G로 일정하고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 다른 문제에 대한 말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힘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잠깐 먼저 봅시다.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힘은 뭐냐?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F는 ma라는 공식이 나왔어요. 자, 그때 F는 force 힘, M은 mass 질량, A는 acceleration 가속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힘은 어떤 물체에게 작용이 될 건데 이 물체는 항상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체가 있다면 물체의 질량은 0이 될 수 없다. 그죠? 자, 그래서 물체의 질량은 0이 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다. 힘이 0이다 라고 한다면 좌변이 0이니까 우변 가속도는 항상 0이 돼야 돼요. 하지만 힘이 0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가속도 좌변이 0이 아니니까 우변도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가속도도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력이라는 친구는 지구가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력은 물체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입니다. 선생님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 중력 가속도가 0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흰색으로 선생님이 조금 지워버릴게요.
중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속도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처음 나눠주는 원본은 중력을 빼놨습니다. 선생님이 편집하면서 요 파일을 써버렸네요. 자, 영상 찍을 때. 자, 그러면 이 중력과 힘은 결국은 힘의 한 종류가 중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은 지구가 당기는 힘이 중력이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력도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라는 값으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했다, 그죠? 자, 그러면 질량이 커지면 이거는 1번 질량이 크면 뭐가 커지느냐? 중력이 커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린다. 두 물체 이렇게 적지 말고 질량이 다른 두 물체는 동시에 떨어뜨리면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가속되는 하지 말고 속도 변화가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하나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그래서 이 힘은 어떻게 되느냐? 단위는 이렇게 씁니다.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는데 아까 우리가 F는 MA라고 했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M에서 M은 질량이니까 킬로그램을 써야 되고 A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 라는 식을 쓰게 돼요.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라는 식이 무엇이냐? 요 뉴턴과 단위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을 해 놓읍시다. 자, 마지막으로 힘이 0이다 라고 한다면 가속도의 크기도 0이 될 수 있다. 즉, 이 경우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운동 상태 유지한다는 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어. 하지만 운동하던 물체는 방향이 변화가 없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합니다.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등속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중력으로 온다면 중력이라는 건 아까 힘이라고 했으니까 힘이 존재한다라는 건 가속도가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했고, 그때 가속도는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1초에 속도가 9.8 미터 퍼 세컨드씩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가속도의 크기가 1초 동안 변한 속도의 크기다 라는 거, 그 다음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의 방향이다. 왜? 아까 속도, 자,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속도 변화량을 어떻게 하느냐?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다, 그죠? 자,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냐? 이 속도 변화량이 나중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돼요. 자, 따라서 이런 값들을 통하면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속도가 증가하느냐, 왼쪽으로 속도가 증가하느냐를 알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를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방향이라는 걸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 그림을 한번 본다면 요 그림입니다. 무엇이냐? 처음과 나중 속도를 파란색 화살표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자,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월등하게 빠릅니다. 그러면 나중 속도 크기에서 처음 속도를 빼버리면 요 빨간색 변화가 무엇이냐? 속도 변화량이다 라는 거고, 이 값은 운동하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본다면 속도 변화량의 방향도 같은 플러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속도의 방향과 같다라고 적혀 있죠. 그 말이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였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봤을 때 처음 속도가 더 빠르고 나중 속도가 느려졌어요. 이거는 나중 빼기 처음을 한다라는 건 나중 거만큼 처음 거에서 잘라낸 남은 거리의 반대 방향이 돼야 될지. 왜냐, 아까 2고 5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3이다라는 식이 되는 걸 봤죠, 맞죠?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건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왼쪽 그림은 뭐 이렇게 해서 플러스 값을 가진다,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따라서 이 경우는 왼쪽은 운동 방향으로 가속이 됐고 오른쪽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